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권은 이미 공부를 마쳤고 지금 2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권의 1절에서는요. 이 자평진전은 사주를 통변하는 분석하는 그 방법적 틀로 이 격국에 의해서 사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을 스탠다드한 격으로 8개의 격을 상정해 놓고 있죠. 이름하여 재관인식과 살상겁인이라고 하죠. 내 사주가 어떤 격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루어져 있는지, 즉 격국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격이 찾아지면 각각의 그 격에 어떤 경우에 격이 완성이 되는지, 즉 성격이 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격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완성에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른바 폐격 또는 파격이라고 하죠. 또 격이 성격이 됐는데 또 다른 사유로 격이 파격이 되는, 즉 성중유패, 또 거꾸로 폐중유성 같은 8개의 격국 각각에 대해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격과 폐격이 되는 그 원리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그 이렇게 격은 원령의 그 지장간의 본기로부터 격을 찾는데 이 중기나 여기도 함께 투관이 된 경우 그러면은 격이 변화가 되는데 또 지지에서 삼합이 이루어진 경우도 격이 변화될 수 있다. 그걸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변화가 됐을 때 천간의 지장간의 본기와 중기가 함께 투관이 됐다든지 또 투관과 아울러 지지의 삼합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격이 순수하냐 잡스러워졌느냐, 순수하면 그 격이 역량 발휘를 잘 할 수 있는 요건이 돼 있다는 것이고요. 잡스러운 경우는 그 격이 그 능력 발휘, 역량 발휘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격이 되는 거죠. 파격이 되면은 기르지 못하고 흉하게 되는 원리,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천수의 청기와 탁기 또는 진신과 가신과 맞물려 있는 같은 차원이기도 하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격국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제목에서 왜 용신이라고 이렇게 심해춘 선생이 잡아놓은 논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격구 자평진전에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격국의 고정. 자평진전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격에 의해서 사주를 분석을 하는데 과연 내 사주가 내 사주는 어떤 격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걸 1절에서 찾아냈다고 그러면 이 격국이 크레스가 높으냐 낮으냐를 보겠다는 거죠. 크레스가 높으면은 이른바 좋은 사주에 해당하고 크레스가 낮으면은 평범한 사주 또는 나쁜 사주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자평진전을 공부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 5절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평진전을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사주는 어떤 격으로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게 크리스가 있는 격이 높으냐 낮으냐,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의 이 격국의 고전은 지금까지 배운 자평진전의 그 내용을 다 그걸 기초로 일종의 그 총화죠. 정수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평진전을 공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동안 배운 그것을 기초로 이 잠정적인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것의 그 결론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좀 러프하지만
이제 보다 더 디테일한 것은 이제 3권과 4권, 5권에서 여기에 약간 그 부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5절의 내용, 이 격국의 5절의 내용이 상당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격의 고조를 알기 위해서 저평진전을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요. 이 사주가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지 나쁜 사주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방법이에요. 이 사주의 경우의 수는요. 연으로 올 수 있는 게 60개거든요. 연은 이제 금묘화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연에 있는 뿌리는 60개의 뿌리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뿌리로 태어나는 거죠. 한 뿌리로 태어나면은 싹을 12개의 싹을 틔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 태어나는 것이 월주가 되고요. 그 중에 하나의 월주로 그 싹으로 태어나면은 60개의 꽃을 필 수가 있는데, 있고, 그 60개 중에 하나의 꽃으로 태어나면은 역시 12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열매로 태어나는 것이 시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주의 경우에서는 연으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0, 1년은 12자르니까 월은 12, 일로 올 수 있는 경우도 60입니다. 보통 한 달은 30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60이 옵니까? 예, 이게 신민년의 정유월 태생이라면은요, 60년 후에 정유월을 보면은 60 간지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60년 전후를 보면은 일로 올 수 있는 것이 60까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시인은 12지지니까요, 12개인데, 만약에 야자시를 인정하면 여기가 13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곱하기 12 이렇게 다 하면은 51만 8,400개가 됩니다. 이 사주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주 각각이 이거를 이제 정규 분포를 한다고 치면은요.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로 분류했을 때, 이 중에는 이 51만 8,400개에는 좋은 사주도 있을 테고, 나쁜 사주도 있을 텐데, 이걸 다 합치면 이제 1이 되죠. 이제 통계에서 1이 된다 소리는 51만 8,400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면, 이렇게. 그래서 그 1시그마에는 이 면적이, 이만큼 이 면적이 68.3%가 40점에서 60점 사이라는 얘기죠. 2시그마는 95.5%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면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3시그마를 가면은 이 20점에서 이 80점 사이가 99.7%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시그마 이렇게 했을 때 보면 68.3%니까요. 51만 8,400개 곱하기 68.3%면 이게 35만 4천여 개입니다. 그래서요, 1시그마 밖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16만 4천여 개 되는데요. 이거는 이쪽에 있으니까 한쪽 1시그마보다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 것이 8만 2천여 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요, 이제 3시그마다 그러면은 이게 51만 8,400개 중에 99.7%는 51만 6,800여 개가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전체에서 빼주면은 1,555개 정도만 이 밖에 있는 거죠. 그걸 2로 나누면은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아주 좋은 사주는 한 770여 개, 51만 8,400개 중에서요.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교 분포라는 이 통계학적인 그 마인드를 생각해서 본다면 그래서 이 사주가 51만 8,400개가 있는데 아주 귀한 사주 그게 이쪽에 있겠죠. 거기서부터 아주 천하고 아주 나쁜 사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귀한 사주는 어떤 사주가 귀한 사주냐?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가 이쪽에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쪽 나쁜 사주는 무정하고 무력한 사주가 나쁜 사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는 이 사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려면요. 일단 유정하면은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럼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 거죠. 이 50점보다는 높은 거죠. 무정하다 그러면은 이게 합격이에요. 그럼 50점 이하 나쁜 쪽에서 속한다는 얘기죠. 이런 전제하에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자평진전에서 이 51만 8,400개 각각에 대해서 당신 이 사주는 몇 점짜리고 몇 점짜리고 일일이 얘기할 수 없으니 러프하게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주가 갖춰야 될 요건, 유정하고 유력. 반면에 무정하고 무력하면 나쁜 사주다. 팔자예요. 용신이 있으면 예, 용신이 있으면 격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그랬죠. 왜 용신이라고 하느냐? 왜 자평진전의 용신은 적천수의 용신과 다른 개념이다. 말 그대로 써먹는 글자다. 어디에 써먹느냐? 격을 이 원령과 일간어로 대비하면 격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정관격이죠. 정관격. 정관격이 되면은 이 원령을 대표하는 자가 이제 투관이 되니까요. 요 신금을 기준으로 이게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데 유리한 글자, 기여를 하는 글자가 희신이에요. 반면에 정관격이 성격을 성격이 되지 못하게 하는 글자가 싫어하는 꺼릴 기자, 기신에 해당하는 거죠. 나머지 글자, 이 일가는 격에 어떤 격에 해당하는지 할 때 사용했으니까요. 나머지 글자들을 모두 여기에 이 월에 대응을 짝을 지어서 보면은 어떤 글자는 격을 완성시키는데 도와주는 글자고 그건 희신이 되죠. 반면에 격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거는 기신이 되는 거죠. 요거는 상관이 경관을 부시기 때문에 상관 경관을 하기 때문에 기신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에 임수는 희신이 되는 거죠. 격을 완성시키는. 그런 식으로 희, 기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희신은 유력하면 좋고요. 나쁜 사주는 기신이 유력해요. 희신은 무력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요, 팔자에 용신이 있으면 반드시 격이 있고, 아, 격국이 있으면 반드시 격이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다. 그래서요, 이 재관인식과 제격이나 관격, 인격, 식격과 살상겁인 이 모두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격이든지 기여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즉, 칠살격, 상관격, 양인격, 노곡격이라고 해도 격이 성격이 되면은 기이한 사주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어떤 격이든 천함이 없겠는가. 즉 정관격, 재성격이라고 그래도 격이 합격이 되면은 편한 사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격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게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죠. 그래서 이 극히 가장 좋은 사주에서부터 가장 안 좋은 사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경우가 가지런하지 않다. 그 얘기는 변화가 많다는 거죠. 그 변화가 아주 천태만상이다. 그 변화를 어찌 다 말로 다 전달할 수 있겠느냐. 말로는 다 못한다. 그러나 그 이치의 대강은 큰 테마, 큰 줄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즉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유정어냐 무정어냐 또는 유력하냐 무력하냐 거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유정하고 유력하고 나쁜 사주는 무정하고 무력한데 이것이 51만 8,400개의 경우의 수가 다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는 얘기 못하고 그 대강을 그 원리의 그 큰 원리의 그 이치만을 얘기를 하겠다. 그걸 격국의 고조편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즉, 그 이치의 그 원리만 알아도 심희천 선생은 이렇게 사주를 보면 아, 이 사주는 좋은 사주네. 이 사주는 나쁜 사주네. 이 사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주다. 아주 크게 귀한 사주다. 같은 걸 아는 그 가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보면은 좋은 사주는 격이 이뤄진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에 격이 이루어지느냐, 정관격이 어느 경우에 정관격이 완성이 되고 어떤 경우에 완성에 실패를 했느냐, 성격과 파격, 성격과 패격에 대해서 3절에서 2절에서 상세히 다 설명을 했죠. 그거를 모르면은 8개의 그 스탠다드한 격에 어떤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격이 성격이 되고 파격이 되는지 그거를 모르면은 격이 좋은지 나쁜지 즉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요 이 성격이 되는 데에서는 성격이 되고 파격이 되는 거는 격이 완성되지 못했다. 격이 깨졌다는 거죠. 성격이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유정하다는 얘기고요. 합격은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격이 됐으면 유력하다는 거죠. 반면에 합격은 이 무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주는 유정하고 또한 유력하죠. 이렇게 되면 아주 크게 귀한 아주 좋은 사주에 해당하죠. 그리고 보통 유정하고 유력하고 그러면은 좋은 사주입니다. 근데요, 유정하기는 한데 그 정이 지극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최상급이라면 이거는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거죠. 썩 좋은 사주는 아닐더라도 그나마 괜찮은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는 거죠. 또 요 힘도 있기는 있는데 온전하지가 못한 사주가 있어요. 이 경우도 좋은 사주인데 격이 높기는 높은데 조금 이 유정하고 유력형 경우보다는 약간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정도만 해도 좋은 사주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성격이 되는 경우,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5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정 경우, 유력형 경우, 둘 다 갖추는 경우, 정이 지극하지 못한 경우, 힘이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하고요. 나쁜 사주, 즉 합격에 해당하는 사주는 무정하고 무력하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총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격국의 고저, 즉 이 사주가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지 나쁜 사주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는 그 방법적 틀로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적천수적으로 보면은 이 합격이 되면은 무정하고 무력한 경우는 무정하면 이게 잡스러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청기 탁기 할 때 이건 탁한 경우예요. 탁한 경우. 이거는 청한 경우죠. 청기가 지배를 하는 경우죠. 지난 영상에서 격국의 순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적천수에 의해서 사주를 보는 방법과 자평진전에 의한 사주를 보는 그 방법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 그 논리적 구성은 용어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격국의 순잡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 하나하나를 이제 보겠다는 것이죠. 예, 보면은요, 이제 유정한 경우, 그러면요, 아, 정관이 이렇게 정관이 회인을 하면은 정관은 어, 이게 좋은 거죠. 왜 좋으느냐? 이 나의 목숨의 원천이라고 그러죠. 양명지원이라고 해요. 기를 양자, 목숨 명자, 내 목숨을 기르는 원천이에요. 이게 재성이. 그것을 비겁이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분탈해 가려고 그러는데 이 정관이 이걸 얘네들을 극함으로써 극하지 못하게 내 목숨의 원천을 지켜줍니다. 정관이 아주 좋죠. 그래서요,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거나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죠. 인성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받느냐? 식신이나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침탈하는 것을 인성이 얘네들을 극함으로써
정관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재성에 의해서 생을 받거나 인성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정관은 인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은 재성을 만난 것만 못하다. 즉 재성을 만난 것이 원칙적으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주에서 상관이 있으면 예, 그런 이런 거죠. 이게 정관격인데 재생관, 토생금을 하면 이게 정관이 재성을 쓰는 경우죠. 이게 일간이 강하면은 재성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간이 근이 없으면은 일간이 약하거든요. 그럴 때는 인성으로서 생을 받고 이 귀한 글자인 정관을 그 인성으로서 이 정관을 인성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정관폐인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상관이 경관을 했죠. 이 경우는 정관격인데 정관이 투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정관격이 성격이 됐다고 그랬죠. 이 논리는 이렇게 투관되면 왜 정관격이 성격이 되느냐? 이것은 천간과 지지 관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는 고요한 상태로 쓰임을 기다리다가 천간으로 투관이 되면은 쓰임을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평진전 1권의 1절에서 청가는 지지를 위해서 베풀어주고 시행해주면은 그 아웃풋, 그 효과를 지지가 받을 수, 받는다고 그랬죠. 받는 대신에 천간을 지지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정관은 좋은 글자이기 때문에 천간이 투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지지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관을 받은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정관이 투관이 되면은 그 자체로 성격이 된 거예요. 정관격이 성격이 됐는데 상관이 와가지고 상관 경관을 했어요. 그러면 성격이 됐다가 합격이 됐죠. 그리고 성중유패가 됐죠. 이렇게 인성으로 정임합을 해가지고 이 상관을 어, 합반을 시켜주는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중한 글자인 정관이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정관이 투관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정관으로 투관되면요. 나와 정관을 비교했을 때 정관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일간의 힘보다요. 왜 그러느냐? 내 입장에서 반대 진영은 이쪽으로 한 칸 뛴 게 관살이고 이쪽으로 한 칸 뛴 게 재성인데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고 관살은 내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식할 때 나의 카운터파트 반대 진영은 이 관살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또 재성은요 관살을 도와주기 때문에 진영 논리로 보면 이 관살의 편인 거예요. 그리고요 아, 인성은 이 정관을 보호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식상이 극하는 것을 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관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진영 논리로 보면요. 재성과 관살과 인성은 상대방 진영입니다. 나의 진영은 나와 비견과 이 식상이 나의 진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 진영의 대표자가 관살이거든요. 관살의 반대 진영은 이쪽으로 한 칸 뛰고 이쪽으로 한 칸 뛰니까 얘네들 둘인 거예요. 나와.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보면은 상대방 진영이 천간으로 투관이 됐다는 소리가 정관이 나보다 이런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천수정 마인드에서는 정관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강하니까 용신을 어디서 찾는다? 인성이나 비겁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약한데도 되고 정화가 나의 기운을 뺏어가요. 설계해가요. 그러니까 나는 더 약해진 거죠. 더 약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정관은 재를 써줘야 좋다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나보다 정관이 강하고 상관이 내 기운을 와장창 빼앗아 가서 내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데 정관격은 재성이 와야 된다고 해서 재성이 오면은 나는 거의 이 탈진 상태가 되는 거죠. 번아웃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이 오면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인성이 있어야 나를 생겨주니까 인성이 나한테 유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재성은 나한테 힘들어 죽겠는데 일감을
더 갖다 주고 일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번아웃 상태로 죽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재성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주에서 용신은 격이 용신이죠. 예, 이게 신금이 용신이에요. 격을 완성시키는 글자가 이게 임수가 상신이에요. 이게 임수에 의해서 격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유정한 거죠. 만약에 재성에 와가지고 임수를 극했다, 재극인을 했다, 그러면 크게 안 좋아지는 거죠. 파격이 되는 거죠. 이 대운에 의해서 파격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임합을 하면은 이 상관은 이 정관은 이 상식이고 법이고 규칙이고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룰이고 룰을 깨트리는 자예요. 그래서 소생이 상관은 룰 브레이커고 식신은 룰을 잘 수용하는 룰 테이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인성으로서 상관을 잘 정의함으로 교화를 시키면은 상관의 폐단은 없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룰을 파괴하거나 법을 어기는 그런 그 부작용은 없으면서 좋은 작용만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유정하다는 거죠. 이게, 정관격을 깨트리는, 파괴하는 것이 기신인데, 상관, 경관으로, 상관이 와서 정관을 극하니까요. 이게 기신이었는데, 임수에 의해서 잘 통제가 되니까, 이제 얘가, 기신이었던 것이 좋게, 일간에게 좋게 작용한다는 거죠. 상관 그러면 흔히 싸가지 없고 말을 함부로 해서 구설수에 오른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장점, 아이디어가 많다든지, 예, 그런 일간에게 좋은 결과만 갖다 주는 쪽으로 이게 이 교화되는 거죠, 교화. 좋게. 그래서 유정옥이 바뀌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상관이요. 이렇게 합으로. 그래서 이게 정임합 그러면 천간합은 합반된다, 기반된다. 기반되면 작용력 재료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생이 천간합의 원리를 말씀드려가면서 이런 합반이나 이런 경우보다 통제한다, 관리한다, 그런 또 추구한다, 원한다, 교환한다 그런 쪽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더 부드럽고 이론 체계에도 더 부합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임합으로 드리면은 합이 되면은 이 상관이 이른바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상관질 하는 요소가 즉 룰 브레이커의 역할은 않고 이제 룰 테이커 역할, 좋은 역할, 일간 나에게 좋은 역할로 하는 작용하는 쪽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유정하게 되는 거죠. 예, 상관이 있으면은 반대로 상관 폐인이 이게 인성을 쓰는 것이 재성을 쓰는 경우보다 더 좋다는 거죠. 여기서 재성이 오면은 이 상신을 깨부숴가지고 완전 파격입니다. 이 상신이 파괴되면 무조건 파격이에요. 안 좋은 사주라는 얘기죠. 상신이 파괴되면 다 여기 이쪽에 있는 사주입니다. 좋은 사주는 상신의 힘이 뿌리가 유력하고 좋은 사주는 이쪽에 해당하죠. 이 상신이 제대로 된 기능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를 들어놓은 게 갑이 6월 관을 쓰는, 그러면 정관격인데 정임합을 하면은 상관을 합해서, 이렇게 상관을 합해서 정관만 존치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귀한 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격이 됐는데 보통 격이 아니라 귀한 격이라는 거죠. 유정이 되면은 유정이 있으면 좋은 격으로 바뀌었다. 좋은 격이 귀한 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유정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정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귀신이었던 이 상관도 이제 룰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않고 룰 테이커 역할로 바뀐다. 예, 상관을 이 통제한다. 천간은 생극, 재화, 이 통제한다 소리죠. 상관을 통제 관리한다는 얘기는
상관이 원래 귀신이었는데 정관격을 성격시키는데 방해하는, 성격되지 않게 하는 그 귀신으로 역할을 하는 게 이 상관이었는데, 상관 경관으로 이 상관을 교화시켜서 변화시켜서 좋게 즐거운 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죠? 룰 브레이커가 아니라 룰 테이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하고 상황을 봐서 하고, 반면에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고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좋은 점으로 이제 화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호관, 이 정관을 지킨다는 거죠. 인성으로 얘들을 극하면은 얘가 이제 이 통제 교화가 됐기 때문에 상관이 룰 브레이커, 이게 정관이 룰인데요. 상식인데 상식을 깨트리지 않고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않고 잘 테이커가 되는 거죠. 잘 따른다는 거죠. 법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정관이 나보다 힘이 세고 그 와중에 상관이 또 내 기운을 뺏어 가니까 나는 기진맥진 상태에 있는데 나를 도와 생해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의 인성으로, 이 인성으로 그 쓰임을 세 개나 얻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나를, 기진맥진한 나를 생해주고요. 그리고 상관이 상관질 못하게 룰 브레이커 역할을 못하고 않고 룰 테이커 역할을 하고, 즉 법과 질서, 상식 이런 걸 잘 존중하고, 그런 것과 아울러 말도 잘하고 아이디어 이런 걸 좋고 아주 좋게 바뀌었죠. 그렇게 하고 정관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이 인성을 아까 보호해 준다고 했죠. 이 상관 식상의 그 극으로부터, 침해로부터 정관이 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를 않아요. 이게 교화가 됐거든요. 얘가 착한 애로 룰 브레이커가 아니라 이 정관의 말씀을 잘 따르는 룰 테이커로 교화가 된 거예요. 이게 유정의 의미예요. 뭐 일관도 좋고 이 상관질 싸가지 없는 룰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않고 룰 테이커가 됐고, 정관은 나의 목숨의 그 원천인 재성 양명 지원을 이 비겁이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정관이 비겁을 극해가지고 나의 목숨의 원천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 나한테 다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유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좋은 유정하면 일단 좋은 사주에 50점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하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유정한 게 첫 번째 봤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재성은 비겁을 보는 걸 싫어하죠. 이 제격은 이 비격을 제 성격이 되려면 정관을 보거나 이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는 것이 제 성격이 되는 경우예요. 제격이 파격이 되는 경우는 이 칠사를 만나거나 비겁으로부터 극을 당해가지고 분탈당하면 이제 파격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싫어하는 것은 비겁인 거죠. 비겁은 파격이죠. 또요, 재성은 칠살과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제격이죠. 제격이 이렇게 본기인 무토가 해서 이제 제격이고요. 이거는 아, 여기가 투해가지고 이 경우는 이제 갑과 같은 오행이죠. 그래서 이른바 이게 비겁고 양인격이 된 경우, 양인격. 양인격이 되면은 관살을 용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제격이 겁재를 만나면은 이 투관된 얘네들의 관계가 이렇게 목곡토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겸허기는 겸허인데 양인격과 재성격이 겸하는 거죠. 이게 본기 우선이니까 원칙적으로 재성격이에요. 재성격이 이렇게 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겸했는데, 즉 양인격과 재성격이 겸했는데 목곡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순하지 못하고 잡한 거예요. 그래서 무정한 경우예요. 이게 파격이라는 얘기죠. 파격. 또요, 제격이 칠사를 보면은, 재석이 칠사를 보면은 이 재생사를 해가지고 칠살이 더 강력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무정한 거예요. 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파격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둘을 이렇게 보면은
EJ가 되는 거죠. 나를 무지막게 이 제 성격이 칠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파격인데 이 양인이 겁재가 얘를 양인으로 합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칠살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극하지 못하게 이 양인이 겁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요, 이게 경격이니까 제격과 양인격인데 양인격은 관과 살로 용신을 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살이 왔어요, 살. 그러면 이 살을 양인격은 뭐죠? 이 양인의 폐단을 칠살로서 양인이 얌전해지도록 이 양인이 폐단은 뭐죠?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 재성을 뺏어간다는 데 있죠. 제거긴한다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칠살로부터 칠살로서 칠살이라는 무기 도구를 가지고 이 양인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양인 노살이에요. 양인 합살은 이 칠살의 폐해를 양인으로 교정하겠다. 양인으로서 칠살을 통제 관리하겠다. 칠살 통제 관리 수단으로서 양인을 쓴다는 얘기고 양인 로살은 양인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칠살 그 도구로서 칠살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인은 나 입장에서는 내가 칠살로부터 극도 받지 않으면서 내 목숨의 근원인 그 재성도 이 을목 양인으로부터 분탈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칠살로부터 극도 안 당하고 내 목숨의 원천은 보존되고 아주 좋죠. 이렇게 되면은 재물뿐만 아니라 이것도 칠살도 이제 강력한 칠살이 나를 그 극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이제 비겁을 통제함으로써 내 재성도 지켜지고 또 명예나 직장, 승진 이것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칠살도 이제 좋은 쪽으로 기신이었는데 희신으로 바뀐다는 거죠. 유정옥이 바뀐 거예요. 칠살도. 양인도 나한테 유정옥에 바뀐 측면이 있는 거죠. 좀 전에 아까 상관, 그 상관 경관 했을 때, 아, 인성으로서 정임합을 하면은 상관이 이제 룰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않고 룰 테이커 역할로 교화됐다. 고 하는 논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칠살과 양인이 이제 나쁜 그런 것은 다 통제 관리되고 좋은 쪽으로 나한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위권이 현역하다고 그래요. 우위권, 위험 있는 권력, 권세가 아주 빛나게 나타난다. 아주 좋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재성은 원래 비겁을 싫어하는데 비겁이 재성을 분탈하니까 살과 이렇게 합을 하면은 칠살과 이 비겁, 이 겁재를 합을 하면은 겁재가 반대로 이제 그 쓰임이 있는 거죠. 얘가 이 이제 겁재가 내 재물을 뺏어가지도 않고 이때 겁재는 이 권력, 좋은 권력을 나한테 가지고 오는 쪽으로 바뀐다는, 바꾸게 이 겁재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유정옥이 바뀐다는 거죠. 얘네들도. 예컨대 갑이 진월에 태어나면 제 성격이죠. 요게요. 그래서 이렇게 무가 투어면 이렇게 무투가 투어면은 그 자체로 제 성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격. 이 논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거는요. 이게 정관격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정관격인데 이렇게 관이 투관이 되면은 천간은 지지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정관이 제로부터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천간이 천간으로도 도움을 받은 거거든. 이게 지지는 정한 상태, 고유한 상태로 쓰임을 기다리다가 천간일이 투관이 되면 쓰임을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평연년 1권에서 천간은 활동을 해서 그 결과를 지지가 받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금이 이렇게 투관이 되면은 정관이 생을 받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투관이 됐는데 이게 정관격이 이게 성중유패 할 때거든요. 이렇게 정관격이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격이 된 거예요. 성격이 됐는데 병화가 나타나서 이 신금을 합을 했다. 그러면 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논리처럼
객관인식은 길기억 좋은 격이니까 이렇게 재성이 우위로 천간으로 투관되면은 무토 본기가 얘를 도와주잖아요, 재성을. 그래서 성격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격의 성패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고 정관기업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모르는 양반들이 대부분이에요. 10년, 20년 공부를 해도. 이건 접천수 원본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원본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갑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갑이 진월에. 무토가 투관됐는 데서 제 성격이 성격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성격이 됐어요. 그랬는데 양인을 만나면 양인인 겁재를 어, 만났다는 거죠. 이게 겁재를 만났죠. 그래서요 또 경금을 만나 칠사를 만났다는 거죠. 양인도 만나고 칠사를 만났어요. 그게 이거죠. 그렇게 하면요 이 칠살은 겁재를 통제해가지고 이 칠살은 겁재를 통제해가지고 이 겁재가 재물을 분탈하지 않게 쟁쟁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 칠살은 이게 경금이요. 얘가 재물을 분탈해가지고 못하게 얘를 묶어놓는 거죠. 통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겁재는 합살 양인으로 합살을 해줘. 그래가지고 그 살이 나를 공격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얘가 나를 공격하지 않게. 좀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것 경우죠. 그래서 얘네들 둘 다 좋은 쪽으로 유정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 논리는 아까 상관 나쁜 귀신이었는데 정관격을 깨트리는 상관 경관으로 즉 룰 브레이커였는데 이제 룰을 잘 따르는 수용하는 룰 테이커로 교화시켰다. 그 논리와 똑같습니다. 양인의 난폭한 성질을 잘 교화 변화시켰다는 거죠. 또 칠살에 사놓은 건 다 제거하고 좋은 쪽으로 나한테 이제 칠살이 나한테 유정호 양인도 나한테 유정원 쪽으로 교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 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유정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예, 이제 유력 힘이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요. 아, 살격이죠. 을목이 2월 달에 나오면 살격이죠. 살이 이렇게 투반이 되면 살이 엄청 세죠. 그래서요. 이 칠살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아서 통제를 받아야죠. 예, 예. 이 칠살격은요. 칠살의 힘과 나의 힘을 이게 나의 진영과 카운터파트 상대방 진영의 대표하는 것이 이게 관살이라고 그랬죠. 상대방 진영. 그러면 나의 힘과 상대방의 힘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 나의 힘과 상대방 힘이 같아야 좋아요. 그리고요, 제살하는 경우는 나와 식신과 이 칠살의 힘이 비슷비슷해야 귀격이에요, 귀격. 그래서 나도 신이 강하고 내가 이제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근을 가지고 록을 얻었죠. 그리고 여기도 또 근을 가지고 있죠. 비록 양지지만 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살이 노됐다. 이게 노출됐다는 거죠. 청간으로 투했다는 거예요. 이게 칠살이. 그러면 청간으로 투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살이 강한 거예요. 이게. 칠살도 강하고 나도 강해요. 그리고 식상도 왕하다. 을목의 식상이 이제 왕어죠. 얘는 뿌리가 여기에 해당하죠. 미토가. 이거는 일권의 천간 글자의 왕세 강약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의 미토를 보면 여기를 얻으면은 천간의 비견 두 글자, 여기와, 그러니까 천간의 비견, 즉, 정화가 자기 이외에 다른 데 두 개 있는 것보다도 여기 하나 있는 것이 이 정화가 더 파워풀하다는 내용을 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세히 보면은 음가는 이렇게 유금이 이게 장생지입니다. 이걸 이제 이게 적천수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걸 인정을 하는데 심희춘 선생은 음간도 장생제가
근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양간의 장생지는 천간의 비견 세 개보다 더, 즉 양간이 장생의 통근을 하면은 천간의 비견 세 개 있는 것보다 힘이 세다고 그랬는데, 음간이 장생의 통근을 하면은, 즉 이 경우 정원 유금의 통근을 한 겁니다. 이게 장생지기 때문에. 그때 얘의 그 통근한 힘은 어느 정도느냐? 여기에 주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비견 두 개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봐요. 나도 록을 얻어서 강하고, 칠살도 록을 얻어서 강하고, 아, 이 식신은 장생을 얻었고요. 또 여기를 얻었어요. 다 강해요. 세 개가. 예, 그래서 칠살격에 보면은요, 성격하는 요건을 신이 내가 강화해야 된다. 예, 내가 강화해야 된다. 노출되면은 이게, 노출되면은 칠살도 강한 거예요. 그리고 식신이 왕은. 이게 칠살격의 성격 요건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어, 이거를 삼자가 나와 칠살과 식신 이 삼자가 모두 다 준비되어져 있다. 갖춰져 있어서 극등의 최고 등급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최고 등급으로 귀한 것은 왜 그러느냐? 유력하기 때문이냐. 유정한 건 뭐죠?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칠살이 경거망동 하지 못하게, 경거망동 해가지고 나를 극하지 못하게 식신이 칠살을 통제 관리하는 거죠. 힘으로써. 통제 관리하려면 이 식신의 힘이 막강해야죠. 그러려면 뿌리가 있어야죠. 장생에 통근을 했고요. 여기에 통제를 한 경우죠. 이게 을목이 6월 달에 태어나면은 이제 칠살격인데 신금이 투했고, 예, 신금이 투했죠, 이렇게. 그리고 정화가 강하다. 이게 정화가 통근을 해서 강할 수도 있고요. 통근을 이제 장생이 이해 안 했다면 천간에 이렇게 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목 생활을 받아가지고 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강하다고 한 거죠. 그리고 가을에 목이 성하다, 왕성하다는 얘기죠. 가을의 목이죠. 그 얘기는 청가는 이게 이 목이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요렇게나 요렇게요. 이렇게 되면 묘미 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목이 왕성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묘유충 하는 것을 묘미 합으로 보정을 시켜줘요. 그 충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이걸 해구원, 충을 해체시켜 가지고 구한다. 그걸 구응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등 최고 등급으로 기억의 격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도 보면 뭐예요? 칠살격의 성격 요건으로 식신으로 제사를 해야죠. 칠살격은 식신으로 제사를 해야 되죠. 칠살격이 합격되는 경우는 제로 그 재생사를 받으면 바로 합격입니다. 칠살격은 식신으로 제사를 되든지 상관에 의해서 통제받든지, 그걸 뭐 음일간이라면 상관 합살이라고 하고요. 양일간이면 상관이 대살하는 거죠. 이렇게. 어찌됐든 이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교화를 시켜야 돼요. 교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 칠살이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를 극하지 않고 나의 명예라든지 관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좋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건 유정의 측면이고, 유정을 전제로 이렇게 유력까지 하니까 아까 유정은 귀격이 성격됐다고 그러죠. 격이 이루어졌는데 아주 귀한 격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고요. 여기는 유정을 전제로 유력까지 하니까 극등의 최고 등급으로 기억의 격이 이루어졌다. 이게 여기서는 지금 유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요 사례는 유정과 유력이 동시에 있는 거죠. 지금 유력 하다 보니까 근을 통근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죠. 조금 아까 유정을 할 때는 주로 천간 위주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는 유력이니까 통근이니까 지지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주가 있으면은 천간과 지지 모두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유정하고 유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칠살격인데 을목이 인묘 해에 좌하면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의 자평진전 평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하고 선생은 자평진전을 주석을 달면서 자평진전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적천수의 논리를 따르면서 적천수의 논리에 입각해서 자평진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이 설하고 선생의 글을 사주 공부를 아는 한학자가 번역을 한 책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책을 가지고 자평진전을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자평진전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한학자들은 사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설하고 선생이 적천수의 입각에서 자평진전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 이 대표적인 게 이런 문장에서 나옵니다. 을목이요 좌한다. 지난 언젠가 시청자께서 좌한다는 개념이 을목이 좌하면 이렇게 그 좌지니까 일지에서 근을 얻어야 좌한다는 얘기를 씁니까? 라는 표현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원칙적으로 지지에 어디에 일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좌한다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좌한다는 개념은 넓게는 다 지지에 있는 거고요. 협의를 보면은 이런 경우는 그 좌지죠. 여기도 이제 연의 좌지는 좁게 보면은 예, 연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보통 좌한다는 얘기는 지지 어디에 있어도 좌한다는 개념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요 대목인데요. 을목이 인이나 묘나 해에 좌한다. 을은요, 인목은 올 수가 없어요. 인목이 올라오면 다른 데 와야 돼요. 다른 데. 을이 음이고 인은 양이기 때문에 을묘나 을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보면은 이게 좌한다는 개념은 바로 바로 밑에에 그걸 깔고 앉은 게 아니라 지제 아무 때나 와도 좌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아주 본질적인 건데요. 을목은 해수에서도 통근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양반은요, 어, 이 통근 문제를 음간이죠. 음간은 양간에 따른 간목의 입각에서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럼 간목이면은 이는 록이고요. 묘는 제왕이고요. 해는 장생이에요. 을목도 해수에서 장생하는 거예요. 이게 적천수의 논리입니다. 이 양반은. 그런데 심희촌 선생은요, 양가는 순행하고 음가는 역행이에요. 이 해수에서는요, 을의 사지예요. 이게 생지가 아니라. 이게 적천수적 마인드로 자평진전을 해석해놓기 때문에 그 책을 한학자가 무분별하게 한글로 번역해서 그 책을 영역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자평진전이 이게 꼬이게 된 거죠.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소생도 그랬습니다. 그 번역한 책으로 읽어보니까 갈수 7, 8년을 공부해도 헷갈리고 다 꼬여요. 그래서 이 원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찾아낸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청간에 이 비겁이 투여한 거죠. 이렇게 비겁이 투여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에서 정화가 이렇게 구하지 않고 청간으로 비겁의 목생화 받으면은 아, 이게 그리고 가을에 목이 왕성하면은, 즉, 가을에 목이 이렇게 왕성하면은, 목생화 받아서 식신도 정화가 투출돼서 목이 왕성하면은 정화 역시 유력하다. 이게 근이 없다고 그래도.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은 이런 경우도, 설하고 선생은 이 정화는 유금의 통근 못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지장간에 이게 경금, 신금만 있는데, 이게 화가 없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목이 천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목 생활을 받아가지고 통고를 하겠다고 그거를 보는 거죠. 이거로. 이것도 역시 자평진전적인 마인드에서 이거를 써놓은 표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원문을 읽지 않으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심희춘 선생 논리로 보면은 이 유금의 통군 장생지예요. 장생지로 통군을 한 거예요. 이게 목생어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 이 원문에 정화가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은 있어요. 조금 이게 통분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게 하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걸 소생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이런 점을 하셔야 되고요. 예. 또 유력형 경우 보면요. 이게 이제 지금 유력하지만 예, 유정을 전제로 하고 써먹는 개념입니다. 여기서요. 지금 유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거는 봤죠. 얘네들 둘은 봤어요. 이게 칠살격이 유력하려면은 식신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정옥이 된 거죠. 식신제살이 된 거죠. 그런데 요때 일간도 근이 있고요. 힘이 있고 유력하고요. 칠살도 유력하고요. 상관도 아니 저 식신도 유력하죠. 정화는 여기에 통근을 했고요. 장생에 통근을 했어요. 이 경우도 이 심희춘 선생 얘기대로 보면 이게 통근이 된 거예요. 유력해요. 그래서 요 두 경우가 모두 유정하고 유력한 겁니다. 이건 물론 이거는 이제 설하고 선생이 예를 들은 내용인데요. 이거를 심희춘 선생식으로 봐도 여기 유금에 이게 장생으로 그 통근을 했기 때문에 유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최고로 귀한 격이 성격이 됐다는 거죠. 이게 왜 유력하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정하고 유력하기 때문에 극등에 왜 그러느냐 삼자가 모두 다 준비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갖춰졌냐? 유정도 갖춰지고 그리고 다 칠살도 근이 있고 일간도 근이 있고 식신도 근이 있고 얘도 근이 있고 식신도 근이 있고 나도 근이 있고 그래서 이걸 삼자 계피 삼자가 모두 다 갖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이게 칠살격을 얘기했는데 이제 재성격을 아니 저그 정관격을 예를 든 거예요. 일간인 내가 이렇게 왕이에요. 근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장생을 얻어서. 그리고요. 정관. 정관도 이렇게 어, 병이 자월에 나오면 정관격인데요. 이게 투관했어요. 정관격이 성격된 거예요. 정관도 왕이고 나도 왕이면은 이때는 지성이 와야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이. 나도 왕이고 정관도 왕이면은 성이 와야 좋다. 이때 정관은 재나 인성으로 그 상신을 쓰는데 내가 왕성하기 때문에 인성이 오면 불필요한 거야 이게.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나 배불러 죽겠는데 또 먹으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힘이 왕성한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거추장 나한테는 귀찮은 거예요 이게 인성이. 내가 왕인데 인성이 있으면 그 불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왕성한데 또 정관도 왕성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아까 내가 왕성하고 이 평관도 왕성하면은 이때는 식신으로 제설하는 게 좋은데 내가 나와 정관이 왕성하면은 재성에 오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관이 강하고 재성이 투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성이 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간이 록이나 양행, 즉 일간도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기를 병이 자월에 의해서 개수가 투하고 경금이 노출됐다. 재성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간이 인이나 오에 앉았다. 예. 제가 인을 지금 예를 들은 건데요. 이게 자평진정 원문이에요. 이제 오를 왜 예를 들지 않았냐면 이때는 이제 좌우 충의 원령이 정관이 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 장생을 예를 들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일간도 강하고 정관도 강할 때는 재성이 오는 게 좋다. 이런 경우는요. 세계가 균등하다는 얘기예요. 세계가 모두. 칠살은 삼달, 개, 비 모두 준비 갖춰져 있다. 모두 다 힘이 균등하다. 이 비슷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정관격에서는 개균이라고 했고 칠살격에서는 개비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도요. 대귀한 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는 극등의 최고로 귀한. 여기는 뭐 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러느냐? 유력하기 때문이다. 나도 유력하고 정관도 힘이 있고 이렇게 이제 쟤도 힘이 이제 제가 이제 개 이유를 이렇게 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력을 설명한 거예요.
예, 비슷하죠. 내가 왕하면 칠살도 왕하면 식신도 왕하는 게 좋고 내가 왕인데 정관도 왕하다. 그러면 재성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아주 크게 귀한 격이 되는 것은 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력하기 때문에. 이게 다 대기할 수 있는 건 식신재살했죠. 그리고 정관격이 재성을 봤죠. 재성을 봤어요. 재성의 생을. 그러니까 이게 다 유정한 거예요. 전부 다. 다 여기 칠살도 유정하게 바뀌고요. 그래서 유정을 전제로 유력, 지금 유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이 사주 전체를 보면은 유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 지금 이제 유정과 유정을 이제 아울러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정관격이죠. 이렇게 갑이 6월 달에 태어나면 또요. 유정하고 아울러서 유력한 경우도 있다. 예, 이게 요런 경우도 유정하고 유력한 경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력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 표현은 않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정하고 유정과 유력이 겸한 경우, and로 겸한 경우가 있고 또 유력과 유정이 겸한 경우 다 같은 얘기죠. 순서 차이죠. 그래서요. 예를 들기를 갑이 6월 달에 이게 정관을 용한다고 그랬죠. 정관격이죠. 그래서 정임합으로서 정관이 청겨졌다. 정관이 이렇게 상관이 봐가지고 상관 경관 하면 이게 합격이죠. 합격. 합격 됐는데 여기 인성으로서 정임합을 해서 정관이 상관이 룰 브레이커인데 얘를 끝까지 못하게. 그러면 이게 이제 유정으로 바뀌었죠. 유정어니까. 얘가 이제 룰 브레이커가 아닙니다. 이제 룰 테이커가 됐어요. 아까 그 논리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려면 이 인성이 강력해야죠. 합을 했을 때 이 인성이 근이 통근이 없으면은 얘의 상관이 상관제로는 즉 룰 브레이커 역할을 그 교환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룰 테이커로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얘가 힘이 없으면. 얘가 막강에 이렇게 지지해서 힘을 받아야 장생을 얻었죠. 얘도 장생을 얻었는데 더 양간이니까 힘이 세다고 봐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임합을 해서 관이 청하게 됐다. 청하게 됐다면 자기 능력 발휘, 역량 발휘를 잘 할 수 있게 이게 임수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가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뿌리가 얕으면은 이 정화 룰 브레이커를 룰 테이커로 바꾸지를 못해요. 이것은 유정어죠. 유정에서 이제 정화가 룰 브레이커 역할을 못하고 룰 테이커로 바뀌어요. 유정과 유력이 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그러냐? 임수가 장생을 봐가지고 힘이 있을게요. 유력해서 이 룰 브레이커에서 룰 테이커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 이거 합을 해도 여기 신금이 없으면 이 임수가 근이 없으면은 얘 여전히 룰 브레이커로 작용합니다. 즉 상관 경관을 해서 파격이 되는 거예요. 파격이. 예. 그만큼 중요한 거죠. 대부분 이렇게 귀격이 되려면 유정과 유력이 함께 일어납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임합을 해가지고 상관을 교화시켜서 변화시켜서 교화시켜서 관을 보호한다. 그랬죠. 이 상관이 이제 룰 브레이커 이 정관을 깨뜨리지 않게 이 인성이 이 정관을 보호한 거죠. 그래서 유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관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죠. 브레이커에서 룰 테이커로 바뀌고 아이디어라든지 또 매너라든지 이런 걸 잘 지킨다는 거죠. 아이디어 좋고. 그래서 다 친화적으로 바뀐 게 유정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임수가 신이나 해에 통근한 거, 이거는 장생이고, 이렇게 해에 통근하면 록이죠. 그건 이제, 유력한 거죠. 유력해야 이 정화가 교화가 됩니다. 얘를 룰 브레이커에서 룰 테이커로 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간 글자의 왕세 강약을 보면 통군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자평진전의 논리예요.
어디에서 통근하느냐? 이게 임철주 선생, 이 적천수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생사라든지 자평진전 1권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부분 그 2권을 중요시해서 2권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2권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작 자기는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사주를 본다고 얘기하면서 소생이 보기에는 그 자평진전의 논리가 아니에요.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논리를 그 혼합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평진전도 아니고 적천수도 아니에요. 이상한 그 괴물을 가지고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자평진전으로 지금 사주를 통변하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평진전 원문을 제대로 공부하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 안 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거기에는 설하고 선생 책임도 있고요. 또 사주를 모르는 그 한학자들이 설하고 선생 책을 번역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생의 7, 8년 공부가 거기서 다 공연 실력이 안 늘었습니다. 예, 소생이 경험담입니다. 그 뒤로 이 원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읽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소생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영상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별로 구독자도 많지 않고 별로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그러나 몇 분 안 돼도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을목이 유금을 쓰면은 이제 이 경우거든요. 칠살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요. 신과 신이 정의 통제를 받았다. 식신의 제사를 통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이게 에, 이 칠살도 유금의 록이죠. 정화는 여기가 장생이에요. 그 얘기예요. 신금의 록이고 정화의 장생이 같은 뿌리 원령에 같이 뿌리를 내렸다. 신금 칠살은 유금이 록이고 정화는 유금이 장생지다. 그래서 이것은 유력하다. 그 얘기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 정화도 뿌리를 가지고 있고 신금도 뿌리를 가지고 있고 아울러 이렇게 식신과 칠살이 같은 동궁 같은 집 같은 장소 같은 원령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유정하다는 얘기예요. 유정하다는 얘기는 뭐냐? 요렇게 되면은 얘는 정화도 유금의 장생이고 신금 칠살도 유금이 칠살은 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칠살이 원래 이, 이 설계 자체가 일간을 그거지 않게 이게 유전자의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칠살은 나를 그거지 않고 내 재물을 이 비겁 애들이 뺏어가지 못하게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관운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좋게 설계가 되고 그래서 이게 유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은 일간의 얘기는 지금 안 나왔어요. 이게 식신 제사를 할 때 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소생이 여기서 여기서는 유정과 유력 그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세 글자, 요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유금과 정화, 신금 세 글자를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정, 유력한 것. 이 전체를 보면 일간도 역시 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묘목이 있으면 좋은데 이때는 이제 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격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이제 이 충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칠살이 같은 동궁에 있으면은 유정한 거죠. 같은 장소에 있으면. 모두 이것은 격이 최고로 높은 거다. 이 얘기는 뭐냐? 유정하고 유력하면은 격이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유정하지 않으면 격이 절대 성격이 안 됩니다.
성격이 됐는데 유료까지 오면 최고 등급으로 좋은 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서요. 다음 영상에서 유정, 유력과 또 어, 정이 있기는 있는데 지극하지 못한 경우, 또 유력, 힘이 있기는 있는데 힘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그거는 가장 좋기는 좋은데, 그거보다 약간, 조금 낮은 등급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좋고 낳고, 성격, 파격으로 보면 역시 성격에 해당합니다. 그 두 경우를 보면은 이제 좋은 측면을 보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정이 지극하지 못한 경우, 힘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와 무정한 경우와 무력형 경우, 그걸 아울러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